자, 안녕하세요. 네, 기아빠입니다. 네, 어, 오늘은 제가 아까 영상 하나 올리고 아침에 찍은 거 이제 제가 골프 치러 운동하러 가기 전에 이제 찍고 올리고 좀 쉬려고 그랬는데 제가 운동하고 있을 때만 6분한테 카톡이 왔어요. 어떤 질문들이냐면 이제 분양을 받으셨는데 뭐 케어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하나도 못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그래도 이런 거는 좀 알려드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동영상 마저 만들고 그 핸드폰으로 잠깐 간단하게 찍고 있으니까 좀 잘 봐주세요. 강아지를 뭐 2개월령, 3개월령 분양을 받으셨잖아요. 그 아이들. 예, 제가 지금 네, 뭐 씻고 나와서 바로 동영상 찍는 거라서 좀 초췌해 보여도 이해해 주시고 우선은 강아지 분양 후 케어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5가지를 정리를 해봤어요. 어떤 거 말해야 될지는 알아야 되니까 우선은 첫 번째는 뭐냐면 아이가 밥을 먹지 않아요. 요거는 이제 분양받으신 분들 집에 오게 되면 아이들이 밥을 안 먹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밥을 안 먹는다. 예를 들어 뭐 예는 아니고 애지간해서 뭐 거의 대부분의 이제 견사 뭐 브리딩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로얄 캐닌을 많이 먹여요. 워낙 마케팅도 잘 해놨고 우리나라에서 워낙 그 견사나 이쪽에서 그 인지도가 워낙 세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로얄 캐닌을 먹여요.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제 엄마 젖을 먹다가 모견의 젖을 먹다가 평균적으로 분양하기 한 일주일 전부터 사료를 빻아주거나 물에 불려서 주기 시작해요. 예? 물에 불려서 주기 시작함으로써 이제 그 처음 먹는 사료가 로얄 캐닌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로얄 캐닌이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거를 사료를 먹다가 이제 집에 오시면 아까도 톡 오신 분이 로얄 캐닌 분양하는 데서는 로얄 캐닌을 먹이라고 했는데 로얄 캐닌이 뭐 예를 들면은 ABCD EFG 마트나 뭐 훈마트나 뭐 요런 데서 잘 없어요. 저도 뭐 사러 한번 가봤는데 아예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일반 사료를 사오시잖아요. 그럼 잘 안 먹는 이유가 우선 냄새. 로얄 캐닌이 냄새가 엄청 세요. 진짜 셉니다. 진짜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애지간한 사료는 냄새도 안 날 정도로 로얄 캐닌만의 특이한 되게 강한 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향에 적응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또 안 먹기도 하고 우선 치아와 그리고 포메라니안 같은 경우가 입이 좀 되게 까다로운 아이가 있어요. 아닌 아이들도 있어요. 밥 엄청 잘 먹는 아이도 있는데 엄청 까다로운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사료를 입에 안 댈 때는 한번 이 방법을 해보세요. 우선은 사료를 빻으세요. 뭐 휴지에다 싸가지고 수저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수저로 이렇게 꾹꾹 누르면 빠지잖아요. 그 상태에서 물에 불려주세요. 그 상태에서 물을 불려주시고 그렇게 줬는데도 안 먹는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건 그렇게 빻은 사료를 전자레인지에 한 5초? 딱 5초 정도만. 왜냐면 사료 같은 경우가 뭐 되게 빨리 타버려요. 눅눅해지거나 그러니까 빻은 사료나 불린 사료를 전자레인지에 5초 정도만 돌려주시면 엄청 뜨거워요. 아기 바로 주시면 입에 화상 입으니까 근데 딱 그 전자레인지에서 딱 꺼내면은 냄새가 로얄 캐닌이 아닌데도 일반 사료인데도 냄새가 엄청 세게 올라옵니다. 그럼 아이들은 하고 먹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그 방법을 한번 해보시면 나름 참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진짜로 그거는 좀 잘 먹히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먹여보시고 그런데도 안 되면 이제 저한테도 댓글을 달아주시고 우선 두 번째 사료를 먹지 않을 때 케어법과 주의점 이게 뭐냐면 가장 사료를 안 먹으면 주의해야 될 점은 정말로 저혈당이 와요. 가장 위험하고 아이가 정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저혈당이 뭐냐면 저혈당을 확인하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근데 아이가 뭐 한 10시간 정도 안 먹었다. 그 정도면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근데 진짜 2개월령인 아이들이 20시간 정도를 안 먹잖아요. 저혈당이란 건 정말 급속하게 와요. 뭐 잠깐 뭐 이렇게 애가 시름시름 앓다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한 방에 확 옵니다. 그럴 때 확인한 방법은 아이의 이를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여기 제 잇몸 보시면 여기가 선 분홍색이잖아요. 약간 빨간색에 선 분홍색이잖아요. 요 색깔이 나와야 돼요, 아이들도. 근데 이 색깔이 하얘지기 시작해요. 점점 뭔가 선 분홍색에서 연 분홍으로 바뀌면서 하얗게 바뀌기 시작해요. 이러면 저혈당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정말 아이가 그냥 픽 쓰러질 수가 있어요. 아이가 픽 쓰러질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케어법은 뭐냐면 응급처치 요령인데, 사람도 당이 급속하게 떨어지면 설탕물을 먹잖아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설탕물을 주세요. 물에다가 설탕을 희석해서 주시면, 근데 아이들이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억지로라도 먹여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저혈당은 억지로라도 먹이셔야 돼요. 먹이셔야 되는데, 어떻게 먹이시냐? 주사기 있잖아요. 약국 가면 조그만한 미니 주사기 있어요. 1mm짜리. 이렇게 얇아가지고 1mm짜리 주사기 있어요. 그걸로 앞에 당연히 주사 바늘은 빼셔야죠. 앞에 장이 주사 바늘 빼시고 그걸로 쭉 짜셔서 입을 벌리신 다음에 쏙 넣어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조금 약간 콕콕 거리긴 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저혈당보다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그걸 이렇게 콕 주시면 애가 꼭 먹더니 진짜로 거짓말 안 치고 한 20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럼 여기 잇몸 색깔이 빨갛게 올라와요. 신기할 정도로. 저는 되게 정말 많이 경험해 봤어요. 왜냐면 강아지를 분양하다 보면, 예전에 강아지를 분양하다 보면 워낙 안 먹는 아이들도 있고 워낙 특이한 아이들도 많잖아요. 그럴 때 아이를 죽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 항상 병원을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뭐 새벽에 그런다든지 그럴 땐 가장 좋은 게 설탕물, 그 다음은 비타오백. 예. 비타오백도 뭐 1ml 따서 주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뭐 포카리스웨이트, 파워에이드 말고 이온 음료, 포카리스웨이트 있죠. 그거를 짜셔서 주셔도 효과 좋아요. 근데 그 설탕물이 제일 좋긴 합니다. 가장 뭐 따로 뭐 편의점 가서 사실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제일 좋고, 응급처치 요령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나고 나서 사료를 어떻게든 먹이셔야 되는데 정 안 먹는다. 뭐 그럴 때는 그 이제 그 로얄 캐닌에서 나온 그 리커버리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사료라기보다 회복, 아이들이 수술 후에, 그 로얄 캐닌에선 되게 많은 제품들이 나오는데 뭐 저는 그건 안 쓰지만 그 리커버리라는 제품 저도 되게 좋아해요. 뭐냐면 환장합니다. 거의 누워서 죽어가는 아이들도 먹으면 살아난다는 전설의, 예, 그 정도로 뭐 저는 효과가 좋았어요. 그거를 이게 사료에다가 섞어주세요. 사료가 얼만큼 있다 그럼 로얄 캐닌 그 리커버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섞어주세요. 기가 막히게 먹습니다. 진짜로 환장해서 먹어요. 진짜 환장해서 먹어요. 냄새도 좋고, 그게 이제 수술한 아이들 있잖아요. 뭐 중성화 수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수술들이 있는데, 그 수술하고 나서 아이들이 회복할 때 먹는, 뭐 사람으로 따지면 죽같이 나온 거지만 영양분이 엄청 많기 때문에 저혈당에 아주 좋습니다. 그런 거 하나씩 집에 놔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침대 위에 올리지 말라 그래요. 침대 위에 올리지 말라 그러는 이유는 당연히, 아니, 여러분들이 침대 위에 올려서 안고 놀고 이럴 수는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꼭. 왜? 세 가지 이거는 되게 위험한 거지만 세 가지 예를 들게요. 우선 질식사. 몇 번 봤어요. 진짜로 몇 번 봤습니다. 예전에 한번 작년인가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숨을 안 쉰다. 너무 급하게, 너무 놀래게 새벽에 전화가 오신 거예요. 새벽에 죄송한데 정말로 아이가 숨을 안 쉰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우선은 빨리 병원을 가시고, 그 갈비뼈 사이에 보시면 심장이 있거든요. 폐랑 그거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주시라고. 그건 뭐 진짜 사람이랑 따지면 인공호흡이랑 비슷한 건데, 질식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다가 아이를 깔아뭉개고 잔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 낙사로 인한, 죄송해요. 두 번째, 낙사로 인한, 침대가 얼마 안 높잖아요. 뭐 한 50cm 50cm, 뭐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지만, 낙사를 하게 되면 우선 두 가지 예를 들 수 있어요. 우선 하나, 낙사를 하게 되면 쓸개골이나 뭐 우선 허리가 나가는 아이들도 봤고요. 척추골절. 그리고 다리 부러지는 건 되게 많이 봤어요. 진짜로 다리 부러지는 것만 한 8건 정도 본 것 같아요.
전화로. 근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가서 깁스를 해주면, 이렇게 부목을 잡아주시면 바로 붙어요. 워낙 어린아이들이 바로 붙긴 하지만 그래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위험한 뇌진탕입니다. 정말로 위험해요. 뭐 아이가 뭐 큰일이 안 나는 경우도 있지만 큰일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천공이 열려 있어요. 뭐 사람도 똑같아요. 어린아이들 보면 천공이 열려 있듯이 아이들도 보면 여기 뭐야 머지르랜다. 액단 위에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구멍 뚫려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너무 막 엄지만하게 뚫려 있다. 이런 경우는 안 다쳐요. 그건 아예 열려 있는 아이들이니까 평생 뇌진탕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게 뭐 한 새끼 손톱만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다쳐요. 이렇게 다치는데 진짜 재수 없게 요 머리 살짝 위쪽, 앞머리 살짝 위쪽에 요 길로 해서 바닥에 딱 떨어지면은 직사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거기는 뼈가, 아까 소위 말하면 뇌가 열려 있는 거예요. 뼈가. 천공인데, 거기는 막말로 진짜 이러면 안 되겠지만, 또 절대 그러지 마세요. 진짜. 예, 하지 마세요. 진짜 거기를 뭐 예를 들어서 사람 딱밤 때리듯이 거기를 때리면 아이들 진짜 세게 때리면 죽습니다. 뇌진창 바로 와요. 아니면 몸에 문제가 무조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침대나 소파 위에 올리지 말라고 하는 이유예요. 나중에 마음껏 올리세요. 딱 5개월만 참으세요. 5개월 참으시고 15년 동안 침대 위에 올리세요. 아시겠죠? 이게 말이 입모양이랑 좀 틀린 것 같지? 아닌가? 자, 네 번째. 아이가 설사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아이가 이제 생후 2개월령, 3개월령 됐어. 근데 아이가 설사를 한대. 저희 아이가 계속 설사를 해요. 며칠 전부터. 그러면 우선은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지만 설사를 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가장 간단한 첫 번째. 급작스럽게 밥을 많이 준다거나 급작스럽게 물을 많이 줬을 때예요. 아가들은 물이랑 밥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자율배식은 4개월 뒤부터 하셔도 되지만, 4개월 뒤부터 하셔도 되지만, 갑작스런 밥 양이 많아진다거나 물 양이 많아졌을 때요. 조금씩 늘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코로나입니다. 네. 거의 일반적으로 3차 접종 맞을 때 코로나를 같이 맞긴 해요. 예. 근데 그 맞기 전에 코로나가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뭐 코로나는 죽는 경우까지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위험합니다. 정말 죽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위험한 코로나 장염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뭐 워낙 인터넷에도 많고 항상 문제가 됐었고 제가 옛날 영상 보면 그거에 대해서 한 세 번 정도 영상을 올린 적도 있어요. 뭐 원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파보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인데 엄청 뭐 치료약이 개발됐다고도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게 치료약이 개발됐으면 아마 진짜 돈방석에 앉을 거예요. 예. 강아지 강아지의 거의 치사율의 90%를 차지하는 게 파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꼭 잘 확인하시고 파보다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뭐 제가 겪으면서 뭐 1, 2, 3단계 이렇게 나눠 놓긴 했는데 궁금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워낙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그쪽으로는 파보를. 예. 그리고 다섯 번째, 급격한 온도 변화. 이 급격한 온도 변화는 되게 위험해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감기가 걸리면 사람처럼 쉽게 낫지 않아요. 아이들은 진짜 특히 2개월령 아이들이 감기가 심하게 걸리잖아요. 그러면 폐렴이 옵니다. 예, 폐렴이 오면 죽을 수도 있어요. 왜? 폐가 요만해요. 요만한데 요만한 손가락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손가락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게 폐예요. 근데 거기에 염증이 가득 차서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그러니까 폐렴이 와서 폐렴이 있는 아이들은 엑스레이를 찍으면 어떻게 나오냐면 거기가 하얗게 나와요. 폐 있는 데가. 염증으로 가득 찬 거예요. 네. 직접 경험을 했고 엑스레이를 받고 의사분이랑 항상 얘기를 했고
의사분과 같이 공부를 했고 많은 조언도 들었고 제가 의사분들이 모르는 것도 많아요. 생각보다 강아지 뭐 이런 진짜 우리가 아는 강아지 케어랑 의사분들이 아는 케어법이랑은 틀려요. 그래서 서로 많은 조언도 하고 그렇게 한 거의 1년 넘게 2년 가까이 저도 배우기도 했고 했는데 폐렴이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아가들. 성견들은 정말로 나요, 그냥 면역력 자체로. 근데 어린아이들은 감기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너무 급작스러운 온도 변화보다는 강아지의 가장 좋은 온도는 27도, 28도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뭐 대형견들 뭐 시베리안 허스키나 시베리안 갸우스키나 뭐 가스키나 뭐 농담입니다. 뭐 이제 겨울 썰매견 아이들은 당연히 더위에 약하겠죠. 그런 아이들을 제외한 일반 소형견들은 26도에서 28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도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온도를 27도로 맞춰놓거든요. 제가 추운 걸 싫어해서 제가 더위를 안 타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5가지만 좀 분양하고 나서 조심하시면 아이들이 정말 별탈 없이 건강하게 여러분 곁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약간 동영상이 핸드폰으로 찍어서 그런가? 카메라로 찍을 때는 안 그러는데 핸드폰으로 찍어서 그런가 좀 입모양이랑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네, 한번 잘 봐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달아주시고 이 영상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댓글 쫙쫙 달아주세요. 제대로 한번 다시 만들게요. 언제든지 콜입니다. 좀 초췌 이해해 주시고 오늘도 좋은 주말 이제 주말이잖아요. 주말 되시고 토요일 일요일 행복하게 지내시고 일요일 날은 제가 재밌는 행사를 갔다 와서 행사 영상 올라갈 거예요. 또 봐요. 월요일 빠이.